예, 안녕하십니까. 서승복입니다. 오늘은 DC-DC 컨버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필요한 내용이 같아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 하면은 제가 옛날에 대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고 일본 회사에 이제 취직해가지고 DC-DC 컨버터를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일본어 기술자한테 이제 직접 배웠는데, 물론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뭐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런 어떤 수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렇게 이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일본말로 이제 자료를 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제를 내줍니다. 그 문제를 내주면은 이제 저희가 풀어가지고 이제 요 필요한 L 값을 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때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7년인데,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렵게 이제 아주 구석 박스에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자료를 찾게 돼가지고 이제 좀 자료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7년 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뒤에 뭐 물론 이제 DC 컨버터를 설계를 한 적은 없지만은 그 뒤에 이제 플라이백이나 뭐 이제 전력전자 제품 개발, 뭐 모터 제어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뭐 이런 DC 컨버터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긴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책을 사가지고 보더라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된 자료를 저는 좀 지금까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잃어버린 줄 알고 뭐 이사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잃어버린 줄 알고 이제 있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뭐 좀 창고를 뒤지다 보니까 이 자료를 찾게 되어가지고 좀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러이런 내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강화평, 우리 스텝다운이라고 하죠. 이제 버캐로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승합형 스텝업이고, 이제 우리 부스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극성 역전, 인버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벅 부스트라고 이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 이제 그런 게 지금 이제 내용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DC 컨버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볼트 세컨드 이제 평행 조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스위칭을 뭐 벅 부스트 간에 우리가 이제 비전형 DC 컨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을 매개로 이제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오드나 FET 위치를 어디에 붙이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게 강화평, 승합평 아니면 이제 역전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폴로지가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온과 오프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 오프를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이 코일이 흐르는 이제 평균 전류를 구하면 이제 그 항상 이제 동일하다. 그러니까 온과 오프가 이제 동일하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온 오프 때 흐르는 전류는 이제 평균 전류로 볼 때, 그 평균 전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볼트 평행 조건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만일에 우리가 곱하기 I 뭐 에버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I 에버리지가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P는 VI, 전력은 VI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에너지는 PT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전압과 전류 하면은 이제 파워가 되고, 여기 이제 시간 개념을 하면은 이제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코일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입력, 온일 때 이제 그 입력, 이제 그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출력, 이제 에너지는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코일은 전류는 같으니까 서로 이제 상쇄 돼버리고 볼트와 이제 시간만 남는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승합형, 강합형, 극승역전일 때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ON일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오프일 때 이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 요것만 우리가 이제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그 이제 그 사양이 주어졌을 때, 사양이 이제 뭐 그 이제 입력 전압이 얼마고, 그 다음에 출력 이제 전압은 얼마고, 그때 이제 출력 전류는 얼마고, 이제 이 정도겠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입력 전압이 요 조건이고, 출력 이제 그 전류 전압이 이렇게 결정됐을 때, 그러면 이제 주파수를 내가 이제 어떤 그 값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온오프 비는 어떻게 해야, 온오프 비를 어떻게 해야 이제 내가 요 전력을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전달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요 볼트 평행 조건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1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V는 L의 D분의 DI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코일의 이제 그 전류적 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뉴턴 법칙에서 얘기하는 이제 질량의 관성하고 그냥 똑같은 개념이죠. 이제 내가 어떤 걸 밀었을 때 뭔가 이제 내가 물건을 이렇게 밀었을 때 미는 힘을 줬을 때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다가, 우리가 이제 물리를 배울 때는 이제 이게 요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성이 이제 없어지면은 여기서 정속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요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적으로 우리가 증가를 이제 하고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형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듀티를 요렇게 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줬을 때 하고, 이 이제 어떤 요 온 듀티 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전류를 이제 요렇게 이제 증가하니까 요만큼 줄 거냐, 요만큼 줄 거냐, 요만큼 줄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게 선형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볼트 세컨드 평형 조건에서 입출력 사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제 최대 듀티비를 우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의 어떤 그 전류적 관성, 선형적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듀티를 이렇게 잘라줌으로써 이제 10V일 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1A까지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듀티 10%일 때는 뭐 100mAh 공급이 가능하고, 듀티 20%일 때는 200mAh 이제 암페어 공급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볼트 세컨드 평행 조건의 이제 그 기본 의미는 이제 입력 전력, 입력 에너지 또는 출력 전력, 출력 에너지가 같다. 근데 이제 그 코일에 흐르는 어떤 전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그 캔슬되고, 전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과 출력 사양에 대해서 걔를 이제 그 컨버팅 할 수 있는 이제 온 오프 듀티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온 오프 듀티비를 구한 상태에서
얘를 우리가 이제 선행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전압을 줬을 때 이제 선행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코일이 한다. 그 코일이 하는 역할은 전류적 관성이고, 이 전류적 관성이라는 개념은 뉴턴 역학의 어떤 질량에 의한 관성하고 거의 이제 동일한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볼트 세컨드 이제 평행 조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각 토폴로지별로 해가지고 이제 ON일 때 걸리는 전압, OFF일 때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듀티 ON일 때 걸리는 전압, 듀티 OFF일 때 걸리는 전압.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 V ON, V OFF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토폴로지별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강압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FET하고 다이오드 코일 이렇게 이제 콘덴서 이렇게 그 구성이 되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요 ON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FET가 ON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건이죠. 그러니까 밑에 모든 이제 그 세 개 토폴로지가 다 이제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VON이라는 거는 FET가 ON 했을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VOFF는 FET가 오프 했을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ON일 때 FET가 ON일 때 걸리는 전압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Vout이죠. 여기에 Vin이고 Vou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압형이기 때문에 이제 Vin이 이제 높은 상태죠. 높은 상태니까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FET가 이제 톤온 됐기 때문에 그 Vin 빼기 Vout이 이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고, 그때 이제 톤온 시간은 이제 당연히 T-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프일 때는 어떻게 되냐? 오프일 때는 이 FET가 이제 그 오프되면은 이제 이 전류적 관성에 의해 가지고 코일에 이제 흐르는 전류를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적 관성이라는 게 필요한데, 내가 ON 했을 때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제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내가 스위치를 딱 이렇게 열어버리니까 이제 전류가 이제 관성이니까 요리 가려는 힘은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건 어디서 오냐? 요 다이오드에서 이제 온다. 요렇게 온다. 그러니까 FET에서 요렇게 가해주고, 그 다음에 오프일 때는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ON일 때는 전류가 요렇게 증가했다가, 오프일 때는 이제 그 내가 이제 요렇게 그 밀은 질량을 내가 이제 멈추도록, 부하에 이제 쓰인다는 얘기는 부하의 저항을 받겠죠. 그러면은 전류가 줄어들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류 파행이 이렇게 될 거다. 물론 이제 듀티비는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코일은 전류니까 요 피크지는 항상 똑같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ON일 때, 오프일 때 이제 코일 전류. 그러니까 내가 이제 FET ON일 때는 이제 요거 이제 이제 밀기, 코일을 이제 질량을 미는 거고, 오프일 때는 이제 이게 멈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류적 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밀 때도 확 이렇게 증가 안 하고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멈춘다고 이제 부하에 의해서 이제 이게 스톱을 시킬 때도 이제 전류적 관성이 해가지고 선형적으로 이렇게 감소한다.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승합형도 뭐 따지고 보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FET ON일 때, FET ON일 때 이제 그 V인에 걸리는 전압. 그럼 FET ON이면은 이제 요렇게 코일은 이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코일에 이제 그 어떤 전류적 관성 에너지가 저장이 된 다음에 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류적 간성이 해가지고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V인이 되고 Vout이 되는데 성합형이기 때문에 Vout이 훨씬 이제 크겠죠. 이제. 그러니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out 빼기 V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V 강압형이든 성합형이든 간에 이제 여기 사실은 이제 요 VF 분을 이제 또 빼줘야죠. 이게 빼기 VF 분. 여기도 사실은 정확하게 뒤에 이제 그 전에 일본 기술자한테 받은 그 자료에 보면 이제 요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긴 나옵니다. 이제 이 FET VC 분 0.3V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일 때 이제 다이오드 이제 VF 분도 빼줘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빼기 VF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FET나 그 다음에 VF 0.6V는 우리가 그 토폴로지를 이해하는 데는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고려를 안 하고 토폴로지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우리가 계산에서는 이제 그런 미세한 부분도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성 역전 반전형 벅부스트 이제 요거는 보면은 요것도 따지면 되는 거죠. 이제 온일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전류적 간성 에너지가 저장될 거고 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다이오드를 통해서 요렇게 이제 오겠죠. 이제 요렇게 오는데 근데 이제 방향이 이제 전에는 다 이제 Vout 쪽으로 나가는 요쪽 방향이고 요쪽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요쪽 방향 오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마이너스 VF를 이제 정확하게 해주려고 그러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볼트 세컨드 평행 조건에서는 이게 어떤 그 코일에 흐르는 이제 어떤 평균 전류는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뭐 캔슬을 시키니까 이제 그 온 오프일 때 걸리는 전압과 이제 그 시간만 남는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토폴로지별로 FET 온 조건과 오프 조건을 따지면은 코일에 걸리는 이제 그 전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입력, 출력 사양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제 그 온오프 비를 어떻게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강압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걸 이제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다른 설명을 좀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볼테지 평행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강압형이기 때문에 V인이 크고 Vout이 작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구했던 거죠. 구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얘를 산수로 우리가 풀면은 이제 듀티비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산수를 해가지고 풀면은 듀티비를 우리가 요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 이제 그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요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요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V는 이제 그러니까 요까지 요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이제 볼트 VOLT 세컨드 이제 평행 조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 내려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V는 L에 이제 DT, DI 개념이 사실은 이제 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커미트 된 거는 뭐냐면 이제 뭐 주의해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 모드, 불연속 모드 이게 이제 우리 연속 모드죠 이제. 그 다음에 불연속 모드
모드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불연속 모드를 하려고 그러면 IV 요게 이제 그 0보다 커야 된다. 당연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속 모드 되려고 그러면 IV가 이제 0까지는 이제 저기 그 연속 모드죠. 근데 이제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불연속 모드로 이렇게 이제 간다.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불연속.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IV가 0보다 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IV가 이제 0보다 이제 작은 조건은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V는 L의 DT분의 DI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I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코일에 흐르는 평균 전류를 이제 우리가 구하면은 I아웃이 이제 되겠죠.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플 전압은 우리가 이제 V나 IR에서 이제 요 V가 이제 요 리플 전압이 되는 거죠. 리플 전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피크의 이제 ESR은 이제 그 우리 보면은 그 XC는 2파이 FC분의 1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하고 캠 용량에 따라서 이제 ESR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V는 DT분의 DI 해가지고 I 피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플 전압은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에 이제 그 엑셀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그 리플 전압을 뭐 100mV를 할지 50mV를 할지 아니면 뭐 10mV를 아주 타이트하게 할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게 이제 요 이제 캠 용량을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캠 용량으로만 한계가 있다 치면은 우리가 V는 L의 DT분의 DI로 해가지고 L 값을 크게 해가지고 리플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뭐 루프 크로저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FET를 그 이제 조정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엑셀식을 이제 쓰면 되니까, 근데 엑셀식을 볼 때 아 이 이제 요 약간 위쪽은 볼트 세컨드에 의해서 이제 요런 그 듀티 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요런 어떤 전류의 피크치나 이 IV 이제 이런 거는 V는 L의 DT분의 DI를 통해서 나왔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그게 어떻게 계산식으로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요 두 개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개념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은 이건 다 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이제 참고해 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계산하면은 이제 머리에 뭔가 이제 아주 큰 통찰이 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요 자료를 좀 참고로 이제 좀 공지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류까지 다 구했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콘덴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결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강압형이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설계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요 FET, 그 다음에 다이오드, 코일, 요 사양 결정하면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PWRC를 써가지고, PWR 써가지고 이제 피드백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하겠죠. 이제 제어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그 PWM IC 어떤 솔루션에서 이제 보면 이제 요즘은 워낙 뭐 이제 IC 업체에서 이제 그 솔루션을 잘 제공해 주다 보니까 FET가 다 내장되어 있고 다이오드도 내장되어 있고 그냥 코일만 설계하면 되도록 보통 뭐 그렇게 이제 IC가 나오기 때문에 뭐 요걸 일일이 다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PWMC 우리 뭐 예를 들어 TL 1451을 옛날에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걸 쓰면은 이제 FET하고 다이오드하고 코일을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그 볼트 세컨드 조건에서 이제 듀티비를 구하고 이제 V는 L의 DT분의 DI를 가지고 이제 전류의 어떤 그 피크치, 리플 전류를 우리가 이제 구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콘덴스 용량을 구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요거죠 이제 요거 얘 가지고 구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V는 IR의 개념이고 요게 이제 요렇게 전류가 이제 이렇게 리플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은 요 델타 V가 이제 EPP가 되는 거죠. P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피크 전류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SR은 이제 그 XC는 2파이 FC 분의 1.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스위칭 주파수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력 콘덴스 용량을 우리가 결정하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치라는 리플 전압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리플 전압이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트랜지스터의 어떤 매압을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IOP를 구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전류는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뭐 1.87A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V는 이제 뭐 20V 이상 돼야 된다. 그럼 마진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ESA 이제 1731을 하면은 얘는 이제 5A하고 그 다음에 VC는 이제 그 40V. 이게 이제 저기 강압형이다 보니까 이제 P 채널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이제 전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결정하는 것도 이제 TR과 비슷하게 앞에 이제 계산했던 그 전압값 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승합병 이제 계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입력 전압은 10에서 20V, 그 다음에 전압은 5V, 그 다음에 전류는 이제 0.5에서 1A. 최소 전류가 0.5A, 최대 전류가 1A.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최소 전류는 뭐 0A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그 0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약간 올려가지고 이제 좀 통상적으로 0A 이렇게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는 어차피 이제 정해질 거고 미는 뭐 적당히 이제 한 50% 이렇게 잡아서 이제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맥스치가 중요하지 뭐 민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듀티를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덕터 요게 인덕터인데 인덕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콘덴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인덕터를 이제 내가 이리 구했는데 그게 이제 뭐 포화 조건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안 되는지 한번 이제 검사를 해보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 인덕터를 이제 구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여기 이제 전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전압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그 확인을 해라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콘덴서를 우리가 이제 저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그 다음에 FET 뭐 이렇게 이제 구하면은 뭐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 콘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초크 코일,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코일이죠. 코일, 인덕터. 인덕터를 구했을 때 이제 이 코어를 이제 그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코일 이제 설계를 하는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은 그 어떤 이제 그 갭은 얼마로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산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가먼수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요식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옛날에 한번 설명은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V는 L의 이제 DT분의 DI에서 사실 이제 이게 유도된 이제 그 식이라는 건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도됐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특히 플라이백 뭐 이런 거 설계할 때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런 이제 식이 사용될 건데 1차 권선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V는 L의 DT분의 DI에서 나왔다 하는 걸 이제 저기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제 이제 그 PPT 자료에 다른 PPT 자료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어를 이렇게 이제 뭐 설계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출력 콘덴서 이제 설계하고 이제 그러니까 코일 이제 결정되면은 출력 콘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우리 지금 FET죠 이제 과거엔 30년 전에는 이제 트랜지스터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렇게 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다른 형태의 어떤 코일 이제 이게 그 도라마 코어라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아까 이 코어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형태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했고 아마 지금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도라마 코일이라는 거는 이제 뭐 드럼 타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런 코일 이제 요런 코일로 이제 설계할 때 이제 요렇게 한다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도 보면 이제 그 지금까지 계산한 거는 이제 계산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여기 보면 이제 뭐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VC, VF 그 다음에 이제 온도 그 다음에 뭐 기타 마진 등은 고려가 이제 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는 이런 마진을 우리가 이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할 때그 코일에 걸리는 이제 그 전압, 그러니까 ON일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 OFF일 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구할 때 그 FET의 이제 VC 분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플루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이오드의 이제 VF 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좀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계산해서는 이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도에 대한 마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요걸 이제 추가로 이제 요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이제 계산은 우리가 이제 그 VC나 VF 분 그다음에 이제 그 고일의 어떤 그 온도 특성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고 이제 계산을 해왔지만은 이제 실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사실은 이제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법 스텝 다운 이제 그 회로에 대한 이제 부분이고 여기서 V는 이제 뭐 여기 V는 L의 DT분의 DI 해가지고 이제 그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나온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내용들 온 듀티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실제 설계 방법이 여기서 이제 좀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실제 설계 방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따라가라. 그런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똑같죠. 이제 어차피 볼트 세컨드 평행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단 볼트 세컨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듀티비를 구하는 거고 그 온 듀티비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V는 L의 DT분의 DAI를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막 온오프 계산해 가지고 이제 요 이제 리플률 우리 해 가지고 이제 그 이 이제 캠 용량 구하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L 값 구하고 L 값 구하고 거기에 따르면 이제 리플 이제 이 전류가 나올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캠 용량을 우리가 리플 전압에 맞추려고 그러면 캠 용량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냈을 때 여기 이제 L 값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볼트 세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저기 그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델타 i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뭐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죠. 이제 설정하면은 이제 v는 이제 l의 dt분의 di인데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델타 이제 계산을 하면 L이 넘어가면은 이제 L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델타 I분의 델타 T의 V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V는 이제 5V, 0.6V 우리 다이오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델타 T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델타 I 여기 나왔으니까 계산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요걸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앞에 뭐 엄청나게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요것만 딱 이리 보면 엄청나게 간단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볼트 세컨드, 요거는 이제 V는 L의 DT분의 DI. 그래서 이제 요 델타 I는 이제 요 우리가 목표치를 해가지고 이제 구했고, 목표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구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제 0.5A를 넣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리플을 10% 가져가겠다. 이제 이거죠. 이제 요렇게 이렇게 가는데, 요 에버리지 값은 지금 이제 0.5A인데, 내가 요걸 이제 저기 그 요걸 이제 요 델타 I를 이제 그 50mA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L 값을 얼마로 해야 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V는 L T분의 D 해가지고 이제 그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온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합형인데 승합형도 이제 뭐 똑같습니다. 이제 그 이제 뭐 볼트, 세컨드 뭐 이제 이거에 가지고 이제 온 듀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V는 L, DT분의 DI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속 모드를 할지 불연속 모드를 할지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구해가지고 L 값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플 전류에 해가지고 이제 캡 값 구하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승합형인데 이제 풀면은 이제 똑같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볼트 세컨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V는 L의 DT분의 DI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저기 요거는 이제 I 피크치를 이제 그 이제 산수로 구해 가지고 그다음에 V는 LT 대분의 DI에 대입을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이 뭐 다 똑같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개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볼트 세컨드는 이제 입력 와테이지와 그러니까 온일 때 입력 와테이지와 그다음 오프일 때 출력 와테이지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고일이라는 진료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걔는 캔슬되고 볼트 그다음에 이제 그 턴 온 오프 시간 두 개가 남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이제 같은 이제 내용들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듀티구하고 V는 L이 D분의 DI 해가지고 이제 그 요 IPL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하는 거고 요것도 이제 극성 이제 이 반전 극성 반전형 이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극성 역전 이제 했을 때 그 형식대로 이렇게 이제 풀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론적으로 극성 역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뭐 이제 저기 연속 모드로 이제 가려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돼야 된다. 아까 그 IV는 0보다 커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V는 L의 T분의 DI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가지고 이제 상승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ON일 때 전류 얼마, OFF일 때 전류 얼마,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값들 뭐 사다리꼴의 면적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요런 계산들이 다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예시도 이제 듀티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덕트 구하고 출력 콘덴서 구하고 트랜지스터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보면 똑같죠. 이제 우리 볼트 세컨드 가지고 온듀티 구하고 인덕트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V는 L이 T분의 DI 가지고 이제 인덕트 구하고 그 1번, 2번 그다음 출력 콘덴서 이제 우리 리플 목표치 구가지고 이제 3번 그러니까 이게 목표치가 있으면 우리가 콘덴서 이제 구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FET 이렇게 구하고 사용 구하고 4번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5번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입력 이제 그 콘덴서도 뭐 결정을 할 수 있다. 6번 그렇게 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코어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 VC, VF,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온도 특성은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걔는 고려를 해줘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 보면 이제 저번 영상에서 오토 트랜스 이제 관련한 내용도 되는데 뭐 내용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온듀티를 구할 때 이제 볼트 세컨드 하고 그 다음에 요 피크 전류를 이렇게 구할 때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이제 V는 L의 T분의 DI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입력 사양이 이렇고 출력 사양이 이럴 때 그 다음에 주파수를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온 듀티를 얼마로 해야 이제 그 내가 요
요 맥스 전력을 15V에 뭐 이 전력을 어떻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전달할 수 있냐. 그러면 온 듀티를 33%로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고일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지금 봐서는 이제 고일에 따라서 이제 출력 콘덴서 용량이 작아질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FET나 다이오드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1일 때 이랬지만 21호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11일 때 3,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요게 딱 연속 모드니까 이제 딱 이제 저기 이게 0에서 1에 가겠죠. 이 IV가 여기 IV니까 IV 0이니까 딱 이런 식으로 딱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피크 리플 전류도 4A하고 피크치도 4A 똑같죠. 근데 21호 딱 하면은 이제 피크치가 많이 낮아졌죠. 이제 그 피크치가 2.58A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IV가 0.7A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0이라고 그러면 0에서 요게 이제 0.74A하고 요 피크치가 2.258A하고 요게 여기 이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1.15A다. 그러니까 이제 2.25에서 0.74 요 IV를 빼면은 요 리플 전류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딱 하고 나면 이제 계산도 끝난 거죠. 아주 간단하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이제 리플 전류를 만일에 뭐 100mV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용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를 만일에 200으로 하게 되면은 좀 크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필요한 캡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내가 뭐 이걸 50mV 하겠다 그러면 이제 71 마이크로 페르스로 이제 용량이 팍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커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 필터를 쓸 수도 있다. 파이 필터를 쓰면은 이제 뭐 이게 10, 11, 11 하면은 이제 뭐 61mV, 50mV니까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그 50mV 이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출력 콘덴서 한 개만 쓸 경우에는 이제 뭐 470, 이게 이제 뭐 아까 저기 한 80 정도 하면은 뭐 44니까 이제 충분 이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된 우리가 목표치로 하는 어떤 리플 전압을 줬을 때 여기는 이제 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70보다 더 큰 거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강화평, 그 다음에 이제 극성 역전형,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백도 있는데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라이백도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설계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지금 그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탑스위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또 엑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로 또 솔루션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이런 자료가 크게 뭐 참고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은 요 자료에 필요하면 혹시 뭐 추가를 이렇게 하고 한번 소개를 뭐 찾게 되면 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오늘 5월 어린이날인데 뭐 자녀가 계신 분들 뭐 자녀한테 이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